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 이제 화학주 관련해서 좀 토픽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화학 투자, 이 화학 설비를 투자를 할 때, 화학 설비를 늘릴 때,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런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화학 설비 관련주, 화학 이제 설비에 투자할 때 들어가는 뭐 부품이라던가 유통망 쪽의 기업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이쪽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정유업체들의 이런 주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차피 뭐 가면 갈수록 친환경적인 그런 사이클이 점차 도래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정유업체들의 수익률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 한 예로 S-오일이나 뭐 SK이노베이션이나 이제 대표적인 배당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점차 배당을 줄이고 있다거나 혹은 예상 배당률에 비해서 훨씬 더 적게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다른 쪽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돈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고 또 성장성이 예전만큼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익 성장률이라던가 아니면 이익에 대한 유지율이 좀 예전만큼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하락 사이클을 타지 않을까, 저 필승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업종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이 나스닥과 S&P가 사상 최고치를 뚫었는데요. 특히나 나스닥에 대한 IT와 BT, 그러니까 바이오와 그리고 IT가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이 유가 상승률에 힘입어서 원래대로라면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라면은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이런 IT라던가 BT보다는 시장에 상승할 때 셰일가스 관련주라던가 아니면 정유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이 더욱더 높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IT라던가 기술주에 비해서 정유업체들의 수익률이, 그 주가 상승률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쪽에 대한 그 대세 사이클이 이미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점차 더 발전이 될 것이고요. 뭐 태양광이라던가 전기차, ESS, 풍력, 원자력까지 이쪽으로 점점 발전이 되면서 정유업체, 유가 관련주들은 점차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정유업체들을 보면은 화학공장 증설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약 15조 원 이상의 이제 투자가 확정되어 있고요. 이 규모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사상 최대치입니다. 사상 최대치로 이제 단기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정유를 힘들다. 정유업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화학 섹터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화학업체들도 역시나 같이 투자를 증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뭐 GX칼텍스 그리고 S-오일까지 대략 5조 원 이상의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자면, 이제 투자에 따라서 뭐 화학업체들도 역시나 좀 경쟁률 심화로 인해서 어려워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보안업체들, 그러니까 설비 관련주들 같은 경우, 설비 투자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대세 사이클을 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정유 화학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글로벌 정유업체들도 역시나 이제 정유에 대한, 그러니까 원유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있고요. 화학공장 증설을 이제 크게 늘리고 있는 만큼 어차피 전기차 확대라던가 아니면 에너지 소비에 대한 효율 증가에 따른 이제 원유 수요의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화학 이제 설비 섹터에 대한 그런 투자 결과가 좀 나올 것이고요. 특히나 2025년부터는 친환경 에너지라던가 전기차에 대한 그런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 6년 전까지는 완벽하게 증설을 끝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섹터가 바로 이 화학 설비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필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타픽으로 이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영풍정밀과 그리고 동양 P&F.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이익 성장률을 좀 보자면은 좀 더 올라야 되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되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화학공장 이제 증설에 이제 필요한 뭐 부품이라던가 설비를 납품하는 것이 바로 이 영풍정밀과 동양 P&F입니다. 특히나 영풍정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 이제 2017년 대비해서 작년에 수주가
23%가량 증가했고요. 올해는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2025년 전까지는 꾸준히 이익 성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부터 이제 국내 화학공장 증설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대략 한 30% 이상의 이제 수주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업체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이 화학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설비의 이제 중간 묘조를 납품하는 회사들에게 이제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펌프라던가 밸브, 피팅 이런 부품을 이제 납품을 받기 위해서는 명품 정밀의 그런 망을 이제 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양 P&F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학 플랜트 등에 이제 필요한 이제 분체 의송 시스템 등의 이제 중간 모듈을 이제 제조하는 회사인 건데요. 이 회사도 역시나 지난해부터 수주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 역시나 대략 한 100%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 물론 2018년 기준으로 해도 2017년 대비 100%가량 증가했고요. 올해 역시나 100%가량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동양 P&F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자면은 좀 반드시 좀 봐야 되는 흐름이 이제 이쪽 화학 설비 섹터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영풍정밀이나 동양 P&F 같은 경우에는 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단기적인 이익 성장이 어마무시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특히 영풍정밀의 뭐 공장 증설에 필요한 뭐 펌프라던가 밸브의 수주라던가 아니면은 동양 P&F의 이런 분체종 시스템을 이제 뭐 화학 공장에 반드시 필요한 이쪽에 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략 15조 원 가량의 투자가 이제 증설 설비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혜는 역시나 가파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가총액은 1,000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993억 원 정도 됩니다. 역시 대조주비율 굉장히 높죠. 이제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대주주 측에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주가가 오를수록 대주주에 대한 그런 수혜도 역시나 빠르게 이제 증가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유보율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보율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수익률, 이제 ROE 같은 경우나 영업이익률 역시나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단기순이익이 100억인데 이제 ROE가 2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시가총액 993억 정도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풍정밀 역시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시가총액은 1,500원가량 되죠. 1,500원가량 되고 역시나 굉장히 높습니다. 대조주별도 굉장히 높고 시장자산 운용 같은 경우, 국민자산연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장기 투자를 하는 대표적인 이런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실적 역시나 보시면은 올해 예상이 124억이고 작년에 113억이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13억에 자본 총계라든가 2,800억이 넘죠. 3천억 원 가량이 되기 때문에 PBR 역시나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나 대략 지금까지도 고평가 영역이 아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다. 그리고 탑픽으로 화학 설비 증설에 대한 이것은 이미 결정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률이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분석이 되고 있는 그런 바입니다. 따라서 이제 매수 타점을 좀 보자면은 이 라인대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300원대에서 8,700원대 더 내려가 준다면 8,000원대까지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양 P&F 역시나 이 성장률이 굉장히 뛰어나고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다가 시가총액이 역시 낮기 때문에 그냥 1,000억 원 이상이 되면은 다른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라던가 아니면 큰 손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1,000억을 기준으로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좀 이 부분에서 강력한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략 8,700원에서 6,500원 사이까지 좀 분할 매수 구간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좀 사이클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안정적인 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화학 증설, 이제 화학 설비 투자에 대한 그런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탑픽으로 동양 P&F와 영풍정밀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종모양 클릭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